나와주십시오. 네, 제가 원래 짧게 준비했는데 더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 대한민국 애국연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또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민경원 회장님 격려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은 36년의 일제시대 그리고 3년간의 한국전쟁 6.25를 통해서 아주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는 동안 좀 어머니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 교육에 올인했고, 그리고 또 아버지들은 사우디 월남전쟁 안 가본 데 없이 엄청난 경제보험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 대한민국 애국연대의 출범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또 뉴욕의 화합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마을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했음을 느꼈지만 제가 지금 처한이치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릴 때보다도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뉴욕에서 이런 애국연대가 발전된다는 것을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늘 활동을 하셔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이 애국연대가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목사님 순서입니다. 안 했다고 내가 아무리 다 물어봐도 아무도 초청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초청을 못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다는 것을 좀 가서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몇 분 연락했더니 다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목사님들 오신 분들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도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꽃다발 화환만 보내주시고 또 목사회 회장님도 이렇게 모주시고 저희 교단의 총회장님도 오시고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오신 것을 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혹시 목사가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사입이든지 아니면 중생을 안 한 분이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를 다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몰살하는 그런 집단과 단체인데 어떻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번에 신문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진리는 침묵에 의해서도 침해를 받는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정의와 자유와 진리에 대한 침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이 목사가 목회하는 분들이 앞장서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신다는 말씀 신문지상에서 광고를 보고 시원하고 감격해서 만사를 제꼈고 오늘 와서 여러분에게 축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 뉴욕에 계신 큰 젊은 목사님들 몇 분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동독이 무너질 때 조그만 한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려고 동독 한 국민들에게 설교를 시작한 그 설교가, 성경 공부가 결국 100만 명의 촛불을 들게 하고 공산당 서기장이 하야를 하면서 베를린이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인 사건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는 정말 촛불을 들 사람은 우리 정의와 진리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생각하는 정의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저도 뉴욕에 30명, 50명 모인다는 서식에 우리는 300명, 500명, 1000명, 3000명 이렇게 모여서 올바른 정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뭔지를 온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조국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제 힘차게 저희들도 정의와 진리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도 나설 것을 여기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약속하고, 지난달에 콜롬비아에 제가 선교 때문에 갔는데 참전용사 37분을 점심을 대접하면서 어느 분은 손이 잘리고 어느 분은 턱이 나가고 아직도 생존해서 5,000명의 콜롬비아 군인이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현역 이 참전 용사들이 거기 계셔서 제가 절을 하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목사의 한 사람으로 감사한다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을 식사를 대접하면서 눈물로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7살 때 6.25가 나서 당신들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살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눈물로 감사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생 소원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겠다는 그 소원이 있어서 지난주에 정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이분들 한번 한국에 꼭 모시고 가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고 당신들이 희생하고 정말 250명이 전사하고 300명이 부상을 입고 이 모습을, 그분들에 대한 보답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한번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정의가 하나님의 속성이며 거짓과 악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애국연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조국과 이민주에 함께 수고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애국 동지들과 국민들과 조국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결단과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에 좀 뭔가 또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뭔가 좀 믿음 구석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이 저희 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창립 추진 경과보고입니다. 크리스찬 홍보수석이 제2 대한민국 대구연대 출범과 관련된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아시지만 every other week 2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이 친구들이 데모를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어떤 때는 32가에서 어떤 때는 타임스퀘어에서 어떤 때는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어떤 때는 워싱턴 DC까지도 가고 또 지난 토요일은 예일대학에 가서 했죠. 예일대학에 가서 하는 것도 그게 정말 그 교활하기 짝이 없어요. 예일대학에 가서 거기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일대학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거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일대학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전이 아주 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국정 개혁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국정 개혁, 개혁은 하는 거 좋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하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개혁의 방향이 다르지만 우리는 국정원 개혁을 하는 것은 국정원이 간첩 잡는 효과적인 조직이 됐으면 그대로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사람들은 간첩 잡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개혁은 개혁인데 개혁이 다르죠. 근데 처음에는 그 개혁을 이슈로 갖고 나왔다고요. 근데 우리가 금방 알았습니다. 저 친구들 저기 틀림없이 저걸로 일단 사막에 왜 낙타가 팬티에 들어갈 때 발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죠. 저 틀림없이 나중에 박근혜 무슨 하야 그 다음에 국정원 해체로 나갈 거다. 얘기없이 그렇게 됐죠. 이번 예일대학에서 하는 것은 박근혜 사퇴라고 그러대요. 이제 하야는 안 그러고 박근혜 사퇴하고 국정원 해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을 볼 때 틀림없이 저쪽으로 가겠다. 그 전에 우리로서 상세하는 보이스를 만들 필요 있겠다 해서 처음에 5사람이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2달 전에 5사람이 청해진 식당에서 모였는데 울분도 토하고 이대로 있어서는 되겠느냐 해서 5사람이 만났다가 그 다음 주 every week에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7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름 밝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5사람, 7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를 그룹을 오거나이즈해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틀림없이 오래 가면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이건 되는 일 아니라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전부 행렬을 맞춰서 강을 건너가려면 건너가기 전에 안 될 테니까 걸어가면서 줄을 맞추자.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만들어서 그게 다른 사람들 단체가 되더라도 우선 만들어 놓자. 그래서 급히 서둘렀습니다. 급히 서둘렀는데 저희 7사람 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단체들을 좀 모아야지 해서 코얼리션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저희가 눈독을 들였던 게 재향군인입니다. 왜냐하면 재향군인은 단체가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마플 시위가 있으면 이전에도 열심히 나온 곳이 재향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향군인을 필두로 해서 여러 단체들을 접촉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런 단체를 하려면 회장이 필요한데 그 회장도 저희가 그 7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접촉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10사람 회장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경선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서 모셔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로서는 왜 모두 하이눈을 이전에 감명 깊게 보셨을 줄로 압니다. 보안관 하나 총 갖고 다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혼자 참
죽을 각오를 하고 결혼하는 와이프는 열차 타고 가겠다고 위협하고 열차를 타고 가고 한국 정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하자면 보안관 신세 아닌가 그런 감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고 민경원 회장께서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총회를 일단 소집을 해가지고 회장부터 뽑자. 회장부터 뽑고 그러고 앞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총회를 급히 만들어서 거기서 민경원 의장이 처음에 회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건 회장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그 모임을 하나 만들게 되는 게 아니냐. 그거는 곤란하고 기왕에 있는 단체들을 코얼리션을 만들자. 그리고 회장 명칭도 의장으로 바꾸고 여러 그룹이 연대하는 그런 게 좋겠다 해서 민경원 의장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고 그 임원이나 혹은 고문 자문위원 이런 분들은 아까 민 의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급조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이게 아주 절대절명이다 생각해서 가령 보수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당신네들이 뭔데 그렇게 설치냐 이런 얘기 이런 욕을 들을 각오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제 저 자신은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맣지만 방송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해서 비난을 각오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급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입니다. 재미 대한민국 애국연대인데 저희가 재미 대한민국 애국연대라고 명칭을 만든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재미 대한민국 애국연대지만 그 코어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항상 생각하죠. 그래서 안보협의회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놓고도 제가 그걸 채택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좋은 이름들은 전부 좌익들이 내다봐야 해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라고 하는 것은 그 좌익 쪽에서 너무 매도해가지고 퍼셉션이 굉장히 나쁘게 되었어요. 우리 아까 김창준 의원 전 의원께서 그 격려사도 해주셨는데 저희 고문으로 모시려고 했더니 아주 흔쾌하게 수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김창준 의원이 현역 의원일 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불타기 전에 대동면허 써니사이드에 있었죠. 거기 왔는데 저도 100불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설을 듣다가 어떤 양반이 요즘에 골프 치느냐고 물어보니까 김창준 의원이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아이고 내가 골프도 좋아하고 골프도 잘 쳤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라서 하원의원이라서 내가 골프를 못 친대요. 왜 그러냐고. 골프보다 싼 좋은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골프채를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가면 컨스티튜언트들이 자기네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보고 나서 거기 전부 다이아몬드 바가 이게 전부 백인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노란둥이 이거 일 잘하는 것 같아서 뽑아줬더니 저게 텍스페이들 돈 받아가지고 가서 골프 치러 돌아다닌다고. 이런 퍼셉션 때문에 나는 골프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퍼셉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안보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퍼셉션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스매싱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일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겠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얘기지만 민 의장께서 안보협의회를 많이 고집하지만 저희가 다수결로 민 의장님을 굴복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연대라고 했는데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정부가 없어졌습니다. 반정부가 없고 반국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이 없어졌으면 좋은 거죠. 과거에 반정부였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가령 나라를 구한다거나 국가 안보를 위한다거나 그래도 그게 말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한다고 그러면요 당장의 좌익이 나섭니다.
안보가 뭔지 그것부터 디파인하고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같은 수 꼴통의 정부를 보호하는 게 안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반대할 수 없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걔네들은 대한민국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반대하면 그거는 저거 아니에요. 반대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대한민국 사랑의 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개인 멤버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룹을 연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사랑보다는 사랑연대 그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은 한국말이고 연대는 한자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더 좋은 애국연대로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미 대한민국 애국연대 이렇게 좋은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재미 대한민국 애국연대가 생겼습니다. 또 로고도 저거는 여러 그룹을 대한민국 태극기 안에 연대하는 묶어서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연대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명칭의 문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좌익들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수로 위장이 가능하고 힘이 센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 제가 대학 1학년일 때 사회심리학을 조금 읽어봤는데 소셜 사이콜로지 거기 아주 감명 깊은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힘을 쓰지 못하게 돼 있다고 돼 있죠. 사이콜로지 보면 소셜 사이콜로지 보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무슨 여기 놓고 여러 개를 묶어놓고 불어보아라 하나를 놔주면 부러지고 그런 얘기처럼 그룹이 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게 좌익은 그룹이 돼 있고 우리는 그룹이 돼 있지 않고 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약하게 보이고 그룹이 어떤 거냐 제가 읽었던 소셜 사이콜로지 101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7명이 타면 그 사람들 다 딴 데 보고 있죠. 다 고향 생각을 하건 무슨 와이프하고 싸웠던 어젯밤 일을 생각하고 거기 서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7명이 따로따로 서 있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한참 가다 4층하고 5층 사이에 섰다 이거예요. 불도 다 꺼지고 이게 자칫하면 밑으로 떨어지고 사람 죽는 판이고 이렇게 되면 그 7명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이 속으로 뭉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7명이 그룹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의존하고 목표가 같고 이럴 때 그룹이 되는 거죠. 좌익은 지금 그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익은 돈을 모으려고 해도 금방 빌드업이 되는데 우리는 빌드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를 오르가나이즈 할 때도 회의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좀 만들자 그래서 밥값이라도 해야 맨날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할 거 아니냐.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 회장님을 설득했습니다. 그거 밥값 받으면 사람들 안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선 이게 시작이 안 됩니다. 시작이 되고 나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대로 안 된다. 좌익들은 하면 합니다. 우리는 그룹이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조직된 100명만 있으면 조직되지 않는 10,000명 죽이는 것은 그건 장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 조선 역사를 보면 압니다. 조선에 반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엄청난 군비를 갖고 한경도에서 달려온 홍경래도 당하고 또 전봉준이 하얀 부대를 그렇게 해가지고 전주에서 만들면 서울로 오기 전에 모가지 댕강 잘라가지고 쟁반에 대가지고 받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홍제동 고개에서 장전 100명이 몽둥이 들고 오면 중정도 만들고 인조반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룹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싸우는 데는 좌익보다 약합니다. 방법도 없고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이 쟤들한테 우선 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나서 전부 저놈들 쫓아가다. 우리가 바둑을 못 두니까 5단하고 바둑을 둬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바둑이 네기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각선에다만 놓기 시작하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선은 적어도 자익들 하는 것을 그대로 오거나이즈 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처음에는 쟤들이 시위를 하면은 거기 가서 맞불 시위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내게리한 것만 계속할 수는 없죠. 이제 거기서 힘을 차리면은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창립 추진 경과보고에서 그 명칭하고 급조된 이유, 그 다음에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약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꾸준히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웹사이트이 일방적인 웹사이트이지만 앞으로 그거를 쌍방향으로 말하자면 거기 게시판도 만들고 이제 계속 확충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1시간 정도 끝내라는데 워낙 할 말들이 많아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여기까지 주신 것부터 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폐해선언을 해야지 끝날 것 같고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재미 대한민국 애국연합, 애국연대 발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